어제도 오늘 와이프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저 혼자 토크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와이프가 없는 틈을 타서 와이프 뒷담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지 3년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몇 달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 손 떨면서 호흡 골라보고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응급실 갈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막 울면서 이혼하고 싶네요. 그랬었는데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로코리안 커플의 남편 영탁입니다. 오늘 와이프가 놀러 갔어요. 와이프가 놀러 간 날은 남편도 집에서 혼자 놀 수 있는 날. 어제도 오늘 와이프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저 혼자 토크 방송을 좀 해보려고 해요. 와이프가 없는 틈을 타서 와이프 뒷담화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담화를 하기에 앞서서 저희가 예전에 구독자 Q&A를 하면서 이제 피자 협찬을 받아서 그걸 먹으면서 Q&A를 했었잖아요. 오늘은 또봉이 치킨에서 협찬을 해줬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역시 유부남들은 맛있는 걸 시켜서 그걸 먹으면서 게임을 하거나 재밌는 걸 보곤 하죠. 치킨을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영상을 이제 찍고 올릴 때마다 한두 개씩 달리는 댓글이 있어요. 살 왜 이렇게 쪘냐, 살 좀 빼라. 최근에 와이프가 그 쇼츠로 연애 전 사진, 연애 후 사진, 결혼 후 사진 이렇게 사진을 착착착 올렸는데 왜 이렇게 변했냐고, 남자가 임신했냐고, 관리 좀 하라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동을 빡세게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리를 좀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협찬이 들어와 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먹으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봉이 치킨에서 나온 신메뉴 바다 고추 순살 치킨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먹어보고 또 사장님께서 또봉이 치킨에서 가장 시그니처 메뉴인 후라이드 치킨을 이렇게 또 같이 싸주셨거든요. 시그니처 메뉴와 신메뉴 이렇게 먹어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썰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치킨에서 바다 후추 순살 치킨의 특징을 알려줬는데요. 저는 아직 안 먹어봤지만 버터푸드의 끝판왕이라고 하네요. 깊고 부드러운 버터의 풍미가 첫 맛을 책임지고 후추의 매콤함이 뒤이어서 느끼함을 잡아주는 멈추기 힘든 맛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메뉴라는 거죠. 근데 진짜 그 아까 설명한 것처럼 처음에는 그 허니버터 맛의 그 버터 맛이 딱 나는데 끝으로 갈수록 후추 맛이 진해지면서 약간 매콤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맛이 나네요. 맛있다. 그리고 또봉이 치킨 시그니처 메뉴도 먹어볼게요. 사장님한테 시그니처 뭔지 물어보니까 후라이드 치킨이래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는데 후라이드 치킨 안에 이미 양념이 배어 있어가지고 일반적인 후라이드 치킨이 아니라 양념된 튀김가루를 튀긴 후라이드 치킨이어서 왜 시그니처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 유일한 취미라고 해야 되나? 해외 축구 보는 건데 축구 게임을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어요. 그래서 축구 게임을 자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제 축구 선수에게도 관심이 생기고 점점 관심을 갖기 시작했었는데 제 영상을 자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은 맨체스터 시티예요. 근데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레알 마드리드잖아요. 뭐 영상을 지금까지 쭉 팔로잉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팀은 맨체스터 시티고 두 번째로 좋아하는 팀이 레알 마드리드예요. 원래 축구 보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는 팀이 많으면 그만큼 또 많은 축구 경기들을 팔로잉 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바이에른 뮌헨, 네 번째는 파리 생제르맹 이렇게 좋아했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매치 하나하나 팔로잉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막 새벽 4시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좋아하는 팀의 경기만 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맨체스터 시티 경기를 리그 경기를 주로 보고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 이렇게 팔로잉을 하고 있죠. 원래 파리 생제르맹도 엄청 좋아했었는데 그 알켈라이피 회장이 메시랑 음바페 떠나보낼 때 하는 행동들 보니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으로 메시랑 음바페가 와줬었는데 팀에 공헌한 것에 비해 마무리를 너무 못하는 거예요, 파리 생제르맹 회장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정 떨어져가지고 메시 때 좀 정 많이 떨어졌다가 이번에 음바페 떠날 때 하는 짓거리 보고 그냥 아예 파리 생제르맹은 더 이상 팔로잉도 안 하고 응원도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은 내 마음이 100이라고 쳤을 때 80 정도는 맨체스터 시티, 그리고 19 정도는 레알 마드리드, 1 정도는 바이에른 뮌헨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맨시티랑 레알이 8강에서 붙어가지고 진짜 아슬아슬하게 맨시티가 졌거든요. 승부차기에서 졌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거제에서 글램핑을 하면서 봤어요. 그거 보고 이제 딱 잤는데 너무 아쉽더라고요. 레알, 맨시티 둘 다 응원하지만 그래도 저는 맨시티를 훨씬 더 좋아하니까 맨시티가 이기길 바랬었는데 역시 레알 DNA는 남다르더라고요. 요즘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덕분에 해외 축구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데 확실히 좋아하는 팀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그 몰입도가 달라져요. 그래서 해외 축구에 입문을 하신 분이라면은 한 팀 정도는 자기가 진짜 좋아할 수 있는 팀을 하나 정도는 정해서 보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자, 그럼 팀을 어떻게 고르는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리그를 씹어먹는 그런 팀들을 좋아해서 맨시티, 레알, 뮌헨, 유벤투스, 파리 뭐 이런 식으로 각 리그, 각 나라마다 좋아하는 팀을 하나씩 선택을 해놨어요. 그 다음부터 조금씩 팔로잉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내가 점점 관심이 떨어지고 집중을 하고 싶을 때 자연스럽게 내가 어느 팀에 더 관심을 가지는지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또 와이프 없는 틈을 타서 많은 분들이 국제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잖아요. 제가 와이프랑 혼인신고를 21년 4월 28일에 했거든요. 3년 됐잖아요, 혼인신고한 지. 외국인 아내와 결혼한 지 3년 후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순살 나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후추치킨, 바다 후추 순살치킨은 느끼하지가 않아서 진짜 계속 들어가는데 맛있네 진짜. 저는 순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순살은 그 느끼한 게 빨리 와가지고 금방 질려가지고 제가 순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치킨은 항상 뼈 있는 거 먹거든요. 근데 이건 진짜 진짜 좀 다르다. 맛있다. 근데 이제 결혼한 지 3년 됐고 우리 딸도 태어난 지 이제 18개월이거든요. 저희가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거의 한 1년 뒤에 했어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고 결혼식을 천천히 잡았는데 그 사이에 제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 생활을 3년째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국제결혼에 대해서 많이 걱정하잖아요. 근데 보통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 언어 차이와 문화 차이예요. 근데 언어 차이는 와이프가 저랑 만났을 때는 생각보다 한국어를 많이 못했었어요. 처음에 데이트할 때는 영어로 대화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같이 살면서 한국어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와이프가 한국어가 일치월장하게 늘더라고요. 영어로 대화할 때는 한국어가 몇 개월 동안 사귀어도 안 늘더니 한국어로만 이제 대화하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실력이 쑥쑥 늘어가지고 저 와이프 한국어 엄청 잘해요. 국제 결혼을 생각하신 분들은 와이프가 한국어 안 늘까봐 걱정을 하시는데 국가에서 한국어 이민자 정착을 도와주기 위해서 무료로 한국어 공부 많이 서포트 해주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이 엄청 많아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배우자의 의지만 있으면은 언어적인 문제는 금방 극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거는 문화 차이인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이프가 이슬람이니까 저도 무슬림 선언을 하고 모로코에서 약혼식을 했거든요. 약혼식하고 혼인신고도 바로 했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와이프가 무슬림이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려해 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은 조율해 가면서 맞춰주면은 그거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은 저는 제 와이프랑 결혼한 거를 제 인생 일대 가장 운이 좋은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와이프가 배려심도 엄청 많고, 물론 요즘은 아줌마 다 돼서 점점 기가 좀 세지고 있지만 아줌마 아니라고. 자기나 제 배려도 많이 해주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살이 엄청 많이 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생겼다고 해주고 사랑한다는 티 많이 내줘요. 근데 저는 알죠. 옛날이랑 비교했을 때 엄청 못생겨지고 살도 많이 찌고 나 스스로도 그걸 깨닫는데 와이프는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 걱정되니까 다이어트 내가 하겠다고 하면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솔직히 한국에서 한국 여성분들이랑 연애도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생각해서 한국인이 아닌 외국인 여성분과도 데이트를 해보면서 본인이 직접 그걸 느끼고 국제결혼이 여러모로 훨씬 좋아요. 또 한국은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잖아요. 외국에서는 물론 외모나 이런 것들 보겠지만 그것보다 가족이 더 우선이고 그 사람 마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봐주기 때문에 확실히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어느 설문조사에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물어봤는데 다른 나라들은 다 가족이라고 대답했는데 한국인만 물질적 풍요였잖아요. 저는 와이프 덕분에 저 개인적으로도 물질적 풍요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사소한 거지만 하나하나가 남편을 배려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요. 저는 제 와이프한테 국제결혼 하기 전에 연애를 먼저 해봐라.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깨닫고 결정을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와이프랑 잘 싸우진 않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다투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은 집안일 문제 때문에 많이 다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빨래나 설거지를 혼자 살 때는 요일을 정해두고 그 요일이 되면은 빨래가 많든 적든 설거지 거리가 많든 적든 항상 그 요일에 했었거든요. 혼자 사신 분들 알잖아요. 그런 것들 많지 않더라도 오래 놔두면 벌레 꼬이고 냄새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주기적으로 요일을 정해두고 빨래나 설거지를 하는데 와이프는 빨래가 진짜 많이 가득 쌓일 때까지 안 하다가 한 번에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와이프한테 빨래 어느 정도 적당히 쌓였다 싶으면은 빨래나 설거지를 하라 하고 와이프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가 몇 번 싸웠거든요. 원래는 설거지랑 빨래를 제가 빨래였고 와이프가 설거지였는데 차 있는데도 설거지를 안 하는 와이프 모습 때문에 스트레스를 막 받아가지고 많이 싸우다가 결국은 설거지랑 빨래 역할을 바꿨어요. 근데 그게 또 오래 가겠어요. 제가 빨래 했을 때랑 와이프가 빨래 할 때랑 또 다르잖아요. 저는 한 번 할 때 다 해버리는 스타일인데 와이프는 조금씩 꼭 남겨놔요. 그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워가지고 몇 달 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진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는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혼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운동복이 5벌이다. 하루에 한 번씩 운동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됐는데 내가 입을 운동복이 없으니까 빡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저 와이프한테 집안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떤 말을 했냐면 우리가 나중에 돈 많으면은 이웃집도 우리가 사가지고 이웃집으로 같이 생활했으면 좋겠다. 너는 여기서 살고 나는 옆집에서 살고 아파트 호수 2개 사가지고 옆집에 살면서 따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말을 하니까 제 의미는 우리가 따로 살면은 집안일이 섞이지 않을 거고 내가 먹은 건 내가 알아서 치우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너한테도 내 거 빨리 빨래 해달라고 이런 식으로 압박 안 주니까 집안일을 아예 분리하자는 의미에서 이웃집에서 그냥 나는 내가 혼자 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그거를 이혼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가지고 손 떨면서 호흡 곤란오고 막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적이 있었어요. 응급실 갈 뻔했어요 진짜. 그래서 막 울면서 이혼하고 싶냐고 그랬었는데 그런 의미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죠. 결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무엇이다? 국제결혼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갈등이 생길 것을 걱정하는데 한국인끼리 결혼해도 집안일 문제 때문에 엄청 많이 싸우잖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언어 문제도 똑같은 한국인이어도 대화가 안 되는 경우 많잖아요. 말 통한다고 대화 다 된다고 생각 안 하시죠? 그래서 서로 배려해가지고 지금은 잘 살고 있어요. 치킨 먹으면서 하니까 생각이 나는 건데 와이프랑 치킨 먹을 때 진짜 좋아해요. 왠 줄 아세요? 서로 좋아하는 부위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다리나 날개나 이런 기름기가 많은 그런 부분을 좋아하는데 와이프는 퍽퍽살을 좋아해가지고 치킨 한 마리 시키잖아요. 그럼 와이프는 가슴 쪽, 닭가슴살 쪽 먹고 저는 다리 2개 다 먹고 날개 2개 다 먹고 와이프는 나머지 쪽 다 먹고 그러거든요. 치킨 먹을 때 그거 진짜 좋아요. 이게 어찌 보면 그거랑 비슷하네요. 나랑 비슷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나을까? 나랑 다른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나을까? 저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랑 결혼했으니까 일반적으로 한국인끼리 결혼한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싸우는 포인트는 똑같다. 하지만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것들은 많다. 뭐 하나 예를 들어준다면은 와이프가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 딸이 진짜 예뻐요. 나가면 인형 같다 이러면서 엄청 예뻐해 주시는 분들도 많고 뭐 예를 들어 저희가 이제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제나랑 저희 부부 같이 집 앞에 벤티 그 커피숍에 가서 앉아서 있거든요. 그럼 사장님이 애기 이쁘다고 항상 이것저것 주전부리 같은 거 챙겨주세요. 무료로. 그런 거 보면 너무 고마운데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2개 국어 하는 거는 물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다른 가정보다 조금 더 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와 근데 진짜 이 후추 진짜 맛있네. 순살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지금 순살을 더 많이 먹었어요. 보세요. 아 오늘 운동했던 거 다 다시 돌아왔네. 아이. 모로코 여행 갔다 온 영상들이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 제나 채널에 올리려고요. 제나랑 이제 모로코에서 찍은 것들이 많은데 영상들을 확인해 보니까 대부분 제나만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나 채널에 올리는 게 낫겠다 싶어서 이제 편집해서 제나 채널에 올리겠습니다. 아 이 후추치킨 진짜 맛있다 여러분. 5조각 남겨두고 다 먹었어요. 와 컵라면 맛있네. 좀 이따가 어린이집에 저희 제나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오늘 혼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토크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 좋으면은 이런 거 좀 자주 할게요. 라이브도 해볼게요. 댓글로 궁금한 거 써주시면 저희가 다음 방송 토크 방송 때 참고해서 여러분들에게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